지난 영상에서 전국 대다수인 비조정 지역의 안전성을 점검해봤다면 오늘은 진짜 비상 상황인 조정 대상 지역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부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오가는 냉혹한 현실이 닥친 것인데요. 이미 유예가 끝난 시점에서 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 남은 태로는 무엇인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인 금액 사례와 함께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길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공부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지역 중과세 부활이 왜 세금지옥이라 불리는지 그 파괴력을 수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치명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율 가산입니다. 기본 세율의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주택자 최고 세율은 72.5%, 3주택 이상자는 최고 8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사실상 수익의 8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더 무서운 장특공 배제입니다. 10년을 보유했든 20년을 보유했든 오래 보유한 보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도 차익 5억 원인 조정지역 아파트를 10년 보유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유예 기간에는 장특공 20%를 적용받아 세금이 약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과세가 부활한 뒤에는 공제가 사라지고 세율이 가산되어 세금이 약 2억 7,500만 원으로 뜁니다. 단 하루 차이로 1억 4,100만 원의 생돈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단, 이 수치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거꾸로 매도 전략입니다. 차익이 큰 조정지역 집을 지금 팔면 세금으로 절반 이상을 내야 하죠. 이때는 순서를 바꿔서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차익 5억 원인 A주택, 비조정지역에 차익 1억 원인 B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차익이 큰 A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 때문에 약 2억 7,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B주택을 먼저 팔면 어떨까요? 비조정지역인 B는 중과세가 없어 세금이 약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B를 정리해 1주택자 신분이 된 다음 마지막에 A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을 2억 5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전략이 유효하려면 마지막으로 남게 A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채워야 장특공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이 수치들도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니 실제 적용 전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도저히 지금 제값받고 팔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빚을 끼고 물려주는 이 방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시세 15억 원, 취득가 8억 원, 전세금 8억 원인 조정지역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죠. 그냥 일반 매도를 하면 차익 7억 원 전체에 중과세가 붙어 세금만 약 4억 3,800만 원이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자녀가 대신 갚기로 한 전세금 8억 원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이때 차익은 전체 7억 원 중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되므로 약 3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 세금이 약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 원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데 이것이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약 3억 5,300만 원으로 일반 매도보다 약 8,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 중과 문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에게는 취득세 12%가 부과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가 1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합산하면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일반 매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8,500만 원 절세라는 수치는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2월 과세 위험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주택을 팔면 자녀의 취득가액이 아닌 원래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즉, 취득가를 높여 나중에 양도세를 절약하는 대물림 절세 효과는 10년을 보유해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팔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자녀의 보유 계획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지만 취득세와 2월 과세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독이 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전체 세금을 합산해 시뮬레이션 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끝장 비교입니다. 세금이 무서워 무작정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버티는 게 정답일지 화면의 표를 보며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표의 기준은 합산 공시가격 20억 원에 연간 보유세 약 2천만 원을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액공제,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로 합산 공시가격이 20억 원일 때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만약 지금 팔아서 2억 7,5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약 14년 정도만 버텨도 그동안 낸 보유세 합계가 지금 내기 싫어하는 양도세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년 동안 집을 안 팔고 버텼다면 사실상 지금 내야 할 양도세를 매달 할부로 다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버티기가 승리하려면 앞으로 14년 동안 집값이 내가 낸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줘야만 합니다. 만약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비조정 지역 주택을 정리해 1주택자로 전환함으로써 매년 나가는 종부세를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은퇴 후 현금 흐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 여러분, 지금 고민스럽겠지만 최선의 판단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도 순서가 생명이라는 점, 팔기 힘들다면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때 증여는 취득세와 2월 과세까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버티기에도 분명히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 세금은 이제 단순한 계산을 넘어 정교한 시나리오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액 사례들은 모두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취득 시기, 보유기간,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고 반드시 실력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만의 최적 매도 순서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걱정 없는 은퇴 후 삶을 위해 다음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